주간 세계 테러 동향.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G맨의 임보희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아프간 소식입니다. 8월 18일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18개국이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들의 안전 보장을 탈레반에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권과 노동권,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아프간 권력자들에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미국과 EU 외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북마케도니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세네갈, 스위스가 함께했습니다. 탈레반은 이슬람 급진 수니파 무장 세력으로 1996년부터 미국 침공전인 2001년까지 아프간을 통치할 당시 이슬람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 적용해 여성들의 교육과 이동을 제한하는 극단주의 정치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난 15일 수도 카불을 끝으로 아프간 전역을 접수한 뒤 이번에는 다르게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현지에서는 온몸을 덮는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외출한 여성 한 명이 거리에서 탈레반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포 정치의 재현을 암시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잘랄라바드에서 반탈레반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탈레반의 총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잘랄라바드 주민들이 아프간 국기를 도시 광장에 설치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잘랄라바드는 아프가니스탄 낭가르 하루주의 주도로 수도 카불에서는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소식입니다. 8월 18일 쿠데타 발발 200일, 19일을 앞둔 미얀마 군부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탈영과 패전이 이어지자 승려들까지 군초소에 투입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학살에 반발해 탈영한 정부군은 최소 1,5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탈 병력의 대부분이 고급 정보를 다루던 장교들이라 군부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만 740명의 정부군이 사망했고 무장 저항 세력의 군초소 기습 공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부는 최근 친군부 성향의 승려 단체인 마하나야카 위원회와 협상을 벌여 일부 승려들을 군초소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 병력과 함께 초소당 3명씩 승려를 배치해 무장 세력의 기습 공격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군부는 승려들이 다치는 상황도 내심 바라는 눈치이며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승려가 사살될 경우 대다수 신자들이 반군부 운동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계산에서입니다. 다음은 중동, 북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먼저 레바논 소식입니다. 8월 15일 레바논 북부 아카 지역에서 석유 밀매업자들이 숨겨놓은 연료 탱크를 군 당국이 적발해 탱크 안에 가솔린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던 중 연료 탱크가 폭발해 적어도 28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최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레바논에는 연료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고 발전소 가동도 차질이 빚어져 단전이 잦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누군가 가솔린 탱크에 총격을 했다거나 누군가 탱크에 라이터를 던져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탱크 바로 옆에 몇백 명이 모여 있었다며 군인들이 가솔린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듣고 모두들 플라스틱 통을 들고 기름을 받으려고 모였었던 상황입니다. 아운 대통령은 사법당국에 이번 폭발 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알제리 소식입니다. 8월 10일
중북부 카빌 지역에서 발생한 수십여 개의 산불로 진압을 위해 투입된 군인 25명을 포함해 42명이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도 알제 동쪽에서 100km 떨어진 티지우주 내 5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해 군인 25명 외에도 민간인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빌 지역 중북부에 위치한 티지우주는 바가예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마을들이기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마을과 산림이 훼손됐으며 거주민들은 인근 숙박시설 및 대학 건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50여 건의 화재가 도내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배후에는 방화범의 손이 있을 거라며 화재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멘 소식입니다. 8월 14일 아덴의 알카라 시장 인근에서 다르사드 지구 경찰서장의 호송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경찰관 3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어떤 집단도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상황이며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보안 관계자와 비상대응 요원들은 이 지역에 계속 상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8월 중순까지 사고 인근에서 국지적인 교통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먼저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8월 15일 잠바라주의 바쿠라 지방지역 LGA의 한 대학을 공격해 15명의 학생들이 납치됐습니다. 또한 경찰 1명과 대학 직원 3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들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안군은 추가 공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해 지역에 강화된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납치 사건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치 사건은 경제적 동기가 주 목적이며 최근 들어 학생들이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 콩고 소식입니다. 8월 15일 이투리즈 이텐디 마을 인근 광산 지역에서 3명의 중국인을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는 콩고 개발협동조합 소속 무장 세력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보안군과 무장한 개인 간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으며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적 폭력 위험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단체들의 테러에 최근 몇 달 동안 높은 사망자 통계가 정기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은 보통 극단적이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사용하며 외국인 여행객들을 타깃으로 폭력과 강도 및 납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말리 소식입니다. 8월 15일 메나카 공항으로 향하던 군 호송차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폭발로 최소 3명의 말레이시아 병사가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아직 어떤 집단도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며칠 동안 공항 인근 경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사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와의 국경지대에 불안이 팽배해 있으며 반군을 일으킨 이슬람 무장단체나 제휴단체들은 정기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계속되는 보안 작전에도 불구하고 무장단체들은 시민들과 보안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보 상황은 지역 내 경쟁과 집단 폭력, 무법 행위와 도적 행위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2일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9,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9,081건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피해자 6명 중 1명, 즉 16.8%가 한국계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중국계로 43.5%입니다. 필리핀계는 9.1%, 일본계는 8.6%, 베트남계는 8.2%입니다. 언어적 괴롭힘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행위는 16.5%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물리적인 폭행이 13.7%였습니다. 중호범죄는 31% 이상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30%는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 63.3%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30.4%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중호범죄 신속 처리와 수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중호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계 활동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중호범죄, 즉 괴롭힘, 편견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들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먼저 영국 소식입니다. 8월 12일 남서부의 데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플리머스 키햄 지역에서 심각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상당한 숫자의 사망자가 발견됐다며 그 밖의 부상자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중대 살인 사건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항소법원은 야권운동가 나발리가 조직해 운영해온 반부패재단, 시민권리보호재단, 나발리 본부 등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지목받는 나발리는 2020년 8월 독극물 테러를 당해 독일에서 치료 후 2021년 1월 러시아로 귀국했다가 체포되어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계 테러 동향, 저는 G맨의 인보이였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